배터리 소재가 부족하면 광산을 뒤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은 쓰레기장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에 번개를 쏘니까 0.01초 만에 최고급 배터리 소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더 황당한 건요,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60%나 더 쌉니다. 93.7%.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 흑연에 목줄 잡힌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 목줄을 끊어버릴 기술이 2개나 나왔습니다. 충전 속도 10배 빠른 실리콘 소재,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초저가 흑연. 도대체 한국의 배터리 독립전쟁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중국이 흑연으로 우리 목줄을 쥐게 됐는지. 두 번째, 10배 빠른 실리콘 배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세 번째, 페트병이 어떻게 배터리 소재가 되는지. 이 영상 하나면 배터리 소재 전쟁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리튬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튬만 있으면 안 돼요. 리튬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극재인데요. 현재 전 세계 배터리의 음극재는 거의 전부 흑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흑연이 뭐냐고요? 연필심 있죠? 그게 흑연입니다. 검은색 탄소 덩어리예요. 문제는 이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도 중국, 가공도 중국, 수출도 중국. 전 세계 배터리 공장들이 중국한테 손 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3년 10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흑연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중용도가 뭐냐면요, 민간용으로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정되면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팔 건지 뭐에 쓸 건지 다 보고해야 해요. 전면 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허가 받는 데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중국 정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수입하는 흑연의 93.7%가 중국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을 93% 한 곳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쌀 공급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쌀 보내줄 때마다 내 허락받아. 그리고 허락받는데 2달 걸려. 아, 내 기분 나쁘면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 전부 중국 흑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공급이 끊기면요, 배터리 못 만듭니다. 배터리 못 만들면요, 전기차 못 만들어요. 전기차 못 만들면요, 현대, 기아, 테슬라, 폭스바겐 전부 멈춥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전 세계 흑연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흑연 의존도 93.7%. 중국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 2개월에서 3개월. 허가 거부당할 확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눈치 안 보고 다른 나라에서 흑연 구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호주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같은 데서도 흑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요. 흑연을 캐는 것과 배터리에 쓸 수 있게 가공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광산에서 캔 흑연 덩어리를 배터리 음극재로 만들려면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가공시설의 대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중국입니다. 결국 원석을 다른 데서 캐도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주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중국산 쓰기 싫으면 더 비싼 돈 내라는 거죠.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서름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2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흑연보다 훨씬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산 흑연 없이 우리만의 흑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음극재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혁명이냐고요? 숫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흑연의 이론적 에너지 저장 용량은 그램당 372mAh입니다.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배터리 음극재를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흑연이라는 물통은 물을 372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이라는 물통은요? 무려 4200이나 담을 수 있습니다. 10배가 넘어요. 같은 크기의 배터리인데 에너지를 10배나 더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충전도 빨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행 가방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연은 딱딱한 하드케이스 캐리어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셔츠 6장밖에 못 넣습니다. 억지로 7장 넣으려고 하면요, 지퍼가 터져요. 실리콘은 마법의 스판덱스 보따리예요. 셔츠를 넣으면 넣는 대로 쭉쭉 늘어납니다. 60장도 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입구도 훨씬 넓어서 옷을 빨리빨리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이 흑연보다 충전이 빠른 이유예요. 리튬이온이 들어갈 공간이 훨씬 많고 들어가는 입구도 넓으니까 빨리빨리 채워지는 거죠.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를 쓴 포르쉐 타이칸은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기존 전기차가 40분에서 1시간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이죠. 근데요, 이 실리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스판덱스 보따리라고 했잖아요. 리튬이 들어오면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요. 흑연은 충전할 때 부피가 10% 정도 팽창합니다. 별로 안 늘어나죠? 근데 실리콘은요, 무려 300%나 팽창해요. 3배로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해 볼게요. 실리콘을 헐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얌전한 브루스 배너잖아요. 근데 리튬이라는 밥을 먹으면요, 갑자기 녹색 근육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몸집이 3배로 커지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려요. 배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배터리가 터집니다. 실제로 초기 실리콘 배터리들은 몇 번 충전하면 부풀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0년 넘게 이 문제를 풀려고 씨름했습니다. 헐크가 아무리 커져도 안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밧줄로 묶어버리면 돼. 한국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탄소 나노튜브, 영어로 CNT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가늘고 질긴 나노 밧줄이에요. 탄소 나노튜브가 뭐냐면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으로 연결돼서 아주 가는 튜브 모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에요. 얼마나 가느냐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강철보다 100배나 강해요. 한국 기업들이 이 나노 밧줄로 실리콘을 꽁꽁 묶었습니다. 실리콘이 리튬을 먹고 헐크로 변해서 부풀어 오르려고 해도요, 탄소 나노튜브 밧줄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못 커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헐크한테 늘어나는 특수 슈트를 입혀놓은 거죠. 헐크가 커지면 슈트도 같이 늘어나지만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못 커지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특수 접착제예요. 전문 용어로는 바인더라고 하는데요. 일반 접착제는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러면 실리콘이 팽창할 때 접착제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게 자석 같은 젤리 접착제예요. 실리콘 입자가 움직이면 접착제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어요. 근데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석처럼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술,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 접착제, 이걸 합쳐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든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했어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이 15분 만에 충전되는 이유, 그게 바로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 덕분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약 6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5년에는요? 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배가 넘게 커지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연간 3,000톤 규모인 생산량을 2025년까지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2030년에는 1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뛰어들었어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천연 흑연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데모 플랜트를 돌리고 있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SKC는 영국의 넥세온이라는 기술 기업에 투자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넥세온 기술은 실리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혁명,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실리콘은 흑연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덕분에 충전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였던 팽창은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로 해결했고요.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서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리콘 음극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로는 음극재의 5%에서 10%만 실리콘으로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 90%는요. 여전히 흑연이 필요합니다. 결국 흑연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눈치를 계속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혁명입니다. 중국산 흑연 없이 우리만의 흑연을 만드는 기술. 바로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인조 흑연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흑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흑연, 땅에서 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조 흑연,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조 흑연이 천연 흑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수명도 길고 급속 충전에도 유리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에는 인조 흑연을 많이 씁니다. 문제는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존 인조 흑연 제조 공정을 설명드릴게요.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코크스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걸 3000도짜리 가마솥에 넣어요. 그리고 수주간 계속 굽습니다. 3000도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용암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2배 이상 뜨거운 거예요. 이 온도를 몇 주 동안 유지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중국이 인조 흑연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이 싸요. 둘째, 환경 규제가 느슨해요. 셋째, 정부 보조금이 빵빵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0.8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에 공급합니다. 한국 기업이 똑같이 만들면 원가가 훨씬 더 나와요.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 과학자들이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존 방식은 가마솥에 돌을 넣고 한 달 동안 부채질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은요, 번개를 쏴버렸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플라즈마 기술인데요.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인공 번개예요. 1000도에서 2000도짜리 초고온 번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플라즈마 번개를 폐플라스틱에 쏩니다. 페트병 있죠? 여러분이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 이걸 가져와서 플라즈마를 파지씩 쏘면요, 0.01초 만에 분해됩니다. 그리고 검은 가루가 생겨요. 이게 바로 고순도 인조 흑연입니다. 0.01초요. 눈 한번 깜빡하는 시간이 0.1초에서 0.4초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짧아요. 기존 방식은 3000도에서 수주간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은 1000도에서 2000도로 0.01초 만에 끝납니다.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정 대비 생산 비용을 6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판다고 했잖아요. 이 기술로 만들면 그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흑연의 순도가 얼마냐고요? 99.95%입니다. 거의 순수한 흑연이에요. 방전 용량도 362mAh로
기존 상용 제품과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최고급 제품과 성능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원료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이요. 폐비닐이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한국은 플라스틱 소비 대국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형편없어요. 화학적 재활용률이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태우거나 묻어버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돈이 되는 배터리 소재를 얻을 수 있어요.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자원 독립도 달성하고 돈도 버는 거죠. 일석삼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도시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광산이 없는 나라가 도시의 쓰레기장에서 자원을 캐는 거예요. 기술 이름을 좀 더 멋지게 붙이자면 쓰레기장의 연금술이에요. 중세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죠. 근데 한국 과학자들은 성공했습니다. 페트병을 배터리 소재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요. 현재 이 기술은 파일럿 단계를 마쳤고요. 2026년부터 대규모 실증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대기업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사의 인조 흑연 생산 로드맵에 이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혁명을 합쳐볼게요.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를 60% 줄여줍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요, 빠르고 싸고 중국 눈치 안 보는 한국형 배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리스크, 실리콘 음극재는 여전히 비쌉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가격 전쟁 중이에요.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내리고 중국 BYD가 초저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비싼 실리콘 소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싼 LFP 배터리를 선택할까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실리콘이 유리해요. 하지만 대중차 시장에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중국의 가격, 덤핑입니다. 재활용 기술로 원가를 60% 낮춘다 해도요, 중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의 흑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중국산 흑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위협이 되니까 가격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전략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 또 다른 의존성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려면 실리콘 메탈이라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 세계 실리콘 메탈 생산의 70%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또 중국입니다. 흑연 의존도를 낮추려다가 실리콘 메탈 의존도가 높아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노르웨이 같은 대안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 스케일업의 어려움입니다. 폐플라스틱 흑연 기술이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어요. 근데 수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에서도 똑같은 품질이 나올까요? 페트병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오염도도 다르고 첨가물도 달라요. 이런 불균일한 원료에서 균일한 품질의 흑연을 뽑아내는 게 상용화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도 전망은 밝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기냐가 중요했습니다. 500km요? 600km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요? 충전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행거리가 400km인데 충전 15분 걸리는 차, 주행거리가 600km인데 충전 1시간 걸리는 차, 뭐가 더 편할까요? 장거리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15분 충전하고 출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주유소 들르는 것처럼요. 이 트렌드가 실리콘 음극재 수요를 폭발시킬 겁니다. 둘째, 유럽의 배터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EU에서는 2027년부터 배터리 탄소 발자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는 탄소 발자국 상한선까지 정해질 거예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흑연은요, 기존 공정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친환경 흑연인 셈이죠. EU 규제 대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셋째, 한국이 기술에서 앞서고 있어요. 원자재에서는 중국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그 원자재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바꾸는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요. 대주전자 재료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했고 한국 연구기관들이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흑연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지금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흑연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전 시간을 15분으로 줄여줍니다.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로 팽창 문제도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무기는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버려지는 페트병에 플라즈마를 쏴서 0.01초 만에 고순도 흑연을 만들어냅니다. 원가는 60% 절감되고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리콘 음극재는 비용을 더 낮춰야 하고 실리콘 메탈 공급선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폐플라스틱 흑연은 대량 생산에서 품질 균일화가 과제고요. 중국의 가격 덤핑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이기면 됩니다. 광산이 없으면 쓰레기장을 뒤지면 됩니다. 느리면 빠르게 만들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확실하고 배터리 소재 경쟁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률 2035년까지 10배 성장 전망이 유지되는지. 2번. 대주전자 재료의 생산량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3번. 폐플라스틱 흑연 기술의 대규모 실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4번.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지 완화되는지. 이런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배터리 소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시대, 쓰레기가 금이 되는 시대,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리콘 음극재와 폐플라스틱 흑연 중에 어떤 기술이 더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소재가 부족하면 광산을 뒤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은 쓰레기장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에 번개를 쏘니까 0.01초 만에 최고급 배터리 소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더 황당한 건요,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60%나 더 쌉니다. 93.7%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 흑연에 목줄 잡힌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 목줄을 끊어버릴 기술이 2개나 나왔습니다. 충전 속도 10배 빠른 실리콘 소재,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초저가 흑연. 도대체 한국의 배터리 독립전쟁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중국이 흑연으로 우리 목줄을 쥐게 됐는지. 두 번째, 10배 빠른 실리콘 배터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세 번째, 페트병이 어떻게 배터리 소재가 되는지. 이 영상 하나면 배터리 소재 전쟁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리튬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튬만 있으면 안 돼요. 리튬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극재인데요. 현재 전 세계 배터리의 음극재는 거의 전부 흑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흑연이 뭐냐고요? 연필심 있죠? 그게 흑연입니다. 검은색 탄소 덩어리예요. 문제는 이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도 중국, 가공도 중국, 수출도 중국. 전 세계 배터리 공장들이 중국한테 손 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3년 10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흑연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중용도가 뭐냐면요, 민간용으로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정되면 수출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팔 건지 뭐에 쓸 건지 다 보고해야 해요.
전면 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허가받는 데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중국 정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수입하는 흑연의 93.7%가 중국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을 93% 한 곳에서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쌀 공급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쌀 보내줄 때마다 내 허락받아. 그리고 허락받는데 2달 걸려. 내 기분 나쁘면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 전부 중국 흑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공급이 끊기면요? 배터리 못 만듭니다. 배터리 못 만들면요? 전기차 못 만들어요. 전기차 못 만들면요? 현대, 기아, 테슬라, 폭스바겐 전부 멈춥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전 세계 흑연 시장 점유율 90% 이상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흑연 의존도 93.7%. 중국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 2개월에서 3개월. 허가 거부당할 확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눈치 안 보고 다른 나라에서 흑연 구하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호주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같은 데서도 흑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요. 흑연을 캐는 것과 배터리에 쓸 수 있게 가공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광산에서 캔 흑연 덩어리를 배터리 음극재로 만들려면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가공시설의 대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중국입니다. 결국 원석을 다른 데서 캐도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주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중국산 쓰기 싫으면 더 비싼 돈 내라는 거죠.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서름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2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흑연보다 훨씬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산 흑연 없이 우리만의 흑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자, 이제 이 2가지 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음극재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혁명이냐고요? 숫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흑연의 이론적 에너지 저장 용량은 그램당 372mAh입니다.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배터리 음극재를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흑연이라는 물통은 물을 372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이라는 물통은요? 무려 4200이나 담을 수 있습니다. 10배가 넘어요. 같은 크기의 배터리인데 에너지를 10배나 더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면 충전도 빨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행 가방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연은 딱딱한 하드케이스 캐리어예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셔츠 6장밖에 못 넣습니다. 억지로 7장 넣으려고 하면요, 지퍼가 터져요. 실리콘은 마법의 스판덱스 보따리예요. 셔츠를 넣으면 넣는 대로 쭉쭉 늘어납니다. 60장도 넣을 수 있어요. 게다가 입구도 훨씬 넓어서 옷을 빨리빨리 쑤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이 흑연보다 충전이 빠른 이유예요. 리튬이온이 들어갈 공간이 훨씬 많고 들어가는 입구도 넓으니까 빨리빨리 채워지는 거죠.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를 쓴 포르쉐 타이칸은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기존 전기차가 40분에서 1시간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이죠. 근데요, 이 실리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스판덱스 보따리라고 했잖아요. 리튬이 들어오면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요. 흑연은 충전할 때 부피가 10% 정도 팽창합니다. 별로 안 늘어나죠? 근데 실리콘은요, 무려 300%나 팽창해요. 3배로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해 볼게요. 실리콘을 헐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얌전한 브루스 배너잖아요. 근데 리튬이라는 밥을 먹으면요, 갑자기 녹색 근육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몸집이 3배로 커지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려요. 배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배터리가 터집니다. 실제로 초기 실리콘 배터리들은 몇 번 충전하면 부풀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0년 넘게 이 문제를 풀려고 씨름했습니다. 헐크가 아무리 커져도 안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밧줄로 묶어버리면 돼. 한국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탄소 나노튜브, 영어로 CNT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가늘고 질긴 나노 밧줄이에요. 탄소 나노튜브가 뭐냐면요,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으로 연결돼서 아주 가는 튜브 모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에요. 얼마나 가느냐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강철보다 100배나 강해요. 한국 기업들이 이 나노 밧줄로 실리콘을 꽁꽁 묶었습니다. 실리콘이 리튬을 먹고 헐크로 변해서 부풀어 오르려고 해도요, 탄소 나노튜브 밧줄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일정 크기 이상으로 못 커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헐크한테 늘어나는 특수 슈트를 입혀놓은 거죠. 헐크가 커지면 슈트도 같이 늘어나지만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못 커지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특수 접착제예요. 전문 용어로는 바인더라고 하는데요. 일반 접착제는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러면 실리콘이 팽창할 때 접착제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게 자석 같은 젤리 접착제예요. 실리콘 입자가 움직이면 접착제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어요. 근데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석처럼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술,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 접착제, 이걸 합쳐서 실리콘 음극제를 만든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제 양산에 성공했어요.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제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이 15분 만에 충전되는 이유, 그게 바로 한국산 실리콘 음극제 덕분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제가 들어갑니다.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실리콘 음극제 시장 규모가 약 6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5년에는요, 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배가 넘게 커지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연간 3,000톤 규모인 생산량을 2025년까지 2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2030년에는 1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뛰어들었어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천연 흑연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실리콘 음극제 데모 플랜트를 돌리고 있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SKC는 영국의 넥세온이라는 기술 기업에 투자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넥세온 기술은 실리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혁명, 실리콘 음극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실리콘은 흑연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덕분에 충전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였던 팽창은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로 해결했고요.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서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리콘 음극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로는 음극제의 5%에서 10%만 실리콘으로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 90%는요, 여전히 흑연이 필요합니다. 결국 흑연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눈치를 계속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혁명입니다. 중국산 흑연 없이 우리만의 흑연을 만드는 기술, 바로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인조 흑연이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흑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흑연, 땅에서 캐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조 흑연,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조 흑연이 천연 흑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수명도 길고 급속 충전에도 유리해요.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에는 인조 흑연을 많이 씁니다. 문제는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존 인조 흑연 제조 공정을 설명드릴게요.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코크스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걸 3000도짜리 가마솥에 넣어요. 그리고 수주간 계속 굽습니다. 3000도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용암 온도가 700도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2배 이상 뜨거운 거예요. 이 온도를 몇 주 동안 유지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중국이 인조 흑연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이 싸요. 둘째, 환경 규제가 느슨해요. 셋째, 정부 보조금이 빵빵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0.8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에 공급합니다. 한국 기업이 똑같이 만들면 원가가 훨씬 더 나와요.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 과학자들이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기존 방식은 가마솥에 돌을 넣고 한 달 동안 부채질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한국 과학자들은요, 번개를 쏴버렸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플라즈마 기술인데요. 플라즈마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인공 번개예요. 1000도에서 2000도짜리 초고온 번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플라즈마 번개를 폐플라스틱에 쏩니다. 페트병 있죠? 여러분이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 이걸 가져와서 플라즈마를 파지씩 쏘면요, 0.01초 만에 분해됩니다. 그리고 검은 가루가 생겨요. 이게 바로 고순도 인조 흑연입니다. 0.01초요.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이 0.1초에서 0.4초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짧아요. 기존 방식은 3000도에서 수주간 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은 1000도에서 2000도로 0.01초 만에 끝납니다.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정 대비 생산 비용을 6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판다고 했잖아요. 이 기술로 만들면 그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흑연의 순도가 얼마냐고요? 99.95%입니다. 거의 순수한 흑연이에요. 당전 용량도 362mAh로 기존 상용 제품과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최고급 제품과 성능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원료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이요. 폐비닐이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한국은 플라스틱 소비 대국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은 형편없어요. 화학적 재활용률이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태우거나 묻어버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돈이 되는 배터리 소재를 얻을 수 있어요.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자원 독립도 달성하고 돈도 버는 거죠. 일석삼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도시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광산이 없는 나라가 도시의 쓰레기장에서 자원을 캐는 거예요. 기술 이름을 좀 더 멋지게 붙이자면 쓰레기장의 연금술이에요. 중세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죠. 근데 한국 과학자들은 성공했습니다. 페트병을 배터리 소재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요. 현재 이 기술은 파일럿 단계를 마쳤고요. 2026년부터 대규모 실증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대기업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사의 인조 흑연 생산 로드맵에 이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혁명을 합쳐볼게요. 실리콘 음극재는 충전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를 60% 줄여줍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요, 빠르고 싸고 중국 눈치 안 보는 한국형 배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리스크, 실리콘 음극재는 여전히 비쌉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가격 전쟁 중이에요.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내리고 중국 BYD가 초저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비싼 실리콘 소재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싼 LFP 배터리를 선택할까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실리콘이 유리해요. 하지만 대중차 시장에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중국의 가격, 덤핑입니다. 재활용 기술로 원가를 60% 낮춘다 해도요, 중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의 흑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최근 중국산 흑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위협이 되니까 가격으로 눌러버리겠다는 전략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 또 다른 의존성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려면 실리콘 메탈이라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 세계 실리콘 메탈 생산의 70%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또 중국입니다. 흑연 의존도를 낮추려다가 실리콘 메탈 의존도가 높아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노르웨이 같은 대안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 스케일업의 어려움입니다. 폐플라스틱 흑연 기술이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어요. 근데 수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 공장에서도 똑같은 품질이 나올까요? 페트병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오염도도 다르고 첨가물도 달라요. 이런 불균일한 원료에서 균일한 품질의 흑연을 뽑아내는 게 상용화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도 전망은 밝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기냐가 중요했습니다. 500km요? 600km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요? 충전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행거리가 400km인데 충전 15분 걸리는 차, 주행거리가 600km인데 충전 1시간 걸리는 차. 뭐가 더 편할까요? 장거리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15분 충전하고 출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주유소 들르는 것처럼요. 이 트렌드가 실리콘 음극재 수요를 폭발시킬 겁니다. 둘째, 유럽의 배터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EU에서는 2027년부터 배터리 탄소 발자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는 탄소 발자국, 상한선까지 정해질 거예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흑연은요, 기존 공정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친환경 흑연인 셈이죠. EU 규제 대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셋째, 한국이 기술에서 앞서고 있어요. 원자재에서는 중국한테 밀립니다. 하지만 그 원자재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바꾸는 기술에서는 한국이 앞서요. 대주전자 재료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했고 한국 연구기관들이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흑연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지금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흑연보다 10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전 시간을 15분으로 줄여줍니다. 탄소 나노튜브 밧줄과 특수 바인더로 팽창 문제도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무기는 폐플라스틱 인조 흑연이에요. 버려지는 페트병에 플라즈마를 쏴서 0.01초 만에 고순도 흑연을 만들어냅니다. 원가는 60% 절감되고 중국 의존도도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실리콘 음극재는 비용을 더 낮춰야 하고 실리콘 메탈 공급선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폐플라스틱 흑연은 대량 생산에서 품질 균일화가 과제고요. 중국의 가격 덤핑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이기면 됩니다. 광산이 없으면 쓰레기장을 뒤지면 됩니다. 느리면 빠르게 만들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확실하고 배터리 소재 경쟁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률 2035년까지 10배 성장 전망이 유지되는지. 2번, 대주전자 재료의 생산량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3번, 폐플라스틱 흑연 기술의 대규모 실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4번,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지 완화되는지. 이런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배터리 소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시대, 쓰레기가 금이 되는 시대,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리콘 음극재와 폐플라스틱 흑연 중에 어떤 기술이 더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